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은 강제조합원, 재건축은 임의조합원, 동의한 자만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거의 근거가 지금 제가 나오는 법조문이에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네요. 주택 하나를 10명이 공유로 갖고 있어요. 이 10명을 조합원으로 주면 의견이나 정족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공유로 갖고 있을 때는 한 명만 오라는 얘기예요. (117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요 조문이에요. 조문만 실어놨어요. 그 중에서도 실어놓은 것 중에서도 39조, 72조, 74조, 76조 4개 조문은 굉장히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한번 볼게요. 1부는 그냥 스킵해서 넘어갈 거고요. 1부는 자세하게 한번 봐볼 거예요. 한번 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모든 법과 모든 조례의 1조는 목적이에요. 여기도 역시 목적이네요. 목적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저는 목적 거의 안 봐요. 거의 다 뭐 좋은 얘기 써놓고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겠대요. 그래서 여기도 뭐 좋은 거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겠대요. 저는 별로 안 봐요. 2조는 용어의 정의예요. 용어의 정의는 보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법에서 설명하는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용어의 정리를 한번 보셔야 되고요. 용어의 정리가 사람들마다 중요한 내용이 달라요. 중개사 입장, 조합 입장, 투자자 입장, 사업 시행자 입장별로 각각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용어가 있어요. 여기는 대다수의 중개사분들이기 때문에 중개사분들이 요 정도는 알아야 돼 라고 한 용어의 정리 한두 개는 읽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2조 정의네요. 정비구역 나와 있어요. 정비구역 뭐라고 했어요? 정비사업 하려고 줄 거놓은 거. 끝. 정확한 용어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확한 용어보다 개념이 더 중요해요. 정비구역은 줄 거놓은 거. 정비사업은요, 줄 거놓은 데서 하는 사업. 요게 훨씬 더 중요한 맥락일 수가 있고요. 정비사업 종류 봤더니 가목, 나목, 한가로 한 장 넘겼더니 다목까지 있네요. 가나다가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라는 조사로 두 문장을 묶었어요. 앞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뒤에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존 정비 개량을 위한 사업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네요. 묶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만들었고요. 밑에 재개발 사업 볼까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대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극히 열악이고요. 얘는 열악하대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여기도 하거나로 묶었어요.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재개발 사업이고요. 하거나 뒤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옛날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었어요. 두 개를 묶어서 재개발 사업으로 돌아왔고요. 되셨나요? 39조 얘기할 거예요. 정말 중요한 조문이에요. 교재 123페이지가 될 거고요. 39조 정말로 중요한 조문이에요. 이거는 큰 틀로 분석을 해야 돼요. 1차적으로 39조가 있고요. 항이 몇 개인지도 찾아보셔야 돼요. 1항, 그리고 123페이지 끝에 2항이 있고요. 한 장 넘기면 12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3항이 있네요. 3항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3항은 큰 의미가 없고요. 중개사분들이나 일반인들이 고민할 조문은 아니에요.
이건 조합 쪽에서는 좀 신경 써야 되는 조문이지만 일반인들이 신경 써야 될 조문은 아니고요. 39조는 무조건 1항, 2항에 대해서 호까지 꿰뚫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앞쪽으로 넘어와서 39조예요. 큰 틀로 맥락부터 잡을 거예요. 3항은 몰라도 되고요. 1항 그리고 2항이 있어요. 1항은 좀 이쪽으로 옮겼을까요? 2항이 있어요. 1항은 일단 해당 지역이 전국이에요. 전국에 해당하는 조문이에요. 2항은 투기과열지구만 해당돼요.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달라요. 39조는 예를 들어서 지방이에요. 울산이에요. 투기과열지구 아니네요. 청주 투기과열지구 아니죠? 그런 건 1항만 보시면 돼요. 투기과열지구 전국에 몇 군데 없어요. 지방광역시들은 투기과열지구 죄다 풀렸고요. 거의 서울 근처만 있어요. 세종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심 없죠. 세종에서 재개발 재건축 관심 없어요.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근교, 과천 요 정도만 신경 쓰시면 돼요. 오히려 지방은 1항만 공부하시면 끝이에요. 2항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고객들이 수도권에 투자해놓고 우리한 나한테 물어보더라. 그러면 2항 공부하시고요. 지방은 1항에 신경 쓰셔야 되고 서울은 1항은 기본적인 거고 더 강력한 2항까지도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큰 틀을 잡으셔야 되고요. 1항 한번 볼게요. 1항에 호는 몇 개예요? 3개네요.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3호가 있어요. 호가 3개니까 한번 본문부터 볼게요. 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가로 건너뛸게요. 정비사업의 조합원 한 박자시고 토지동 소유자로 하되 여기서 먼저 끊어볼까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동 소유자로 하겠대요. 근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동의한 자만 해당이 된대요. 온라인 들으신 분들 찾으셨나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래요. 근데 재건축은 동의한 자에 하나인데요. 첫 주에 공부했어요. 토지등 소유자, 재개발은 강제조합원, 재건축은 임의조합원, 동의한 자만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거의 근거가 지금 제가 나오는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는 조합원이에요. 재개발에서는. 재건축에서는 동의한 자만 해당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네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정비사업의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를 하겠대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로 한다. 근데 재건축은 동의한 자로 한정한다. 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각 호에 호가 1, 2, 3까지 있는데요. 어느 하나예요. 모두가 아니고 3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원으로 하겠대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1항의 키워드는 한 명만 조합원이에요. 1인의 조합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 한 명만 조합원을 볼 거냐면 1호 볼까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이 공유로 속했을 때요. 여러 명이 공유로 갖고 있어요. 이런 연상을 해보면 되겠네요. 주택 하나를 10명이 공유로 갖고 있어요. 이 10명을 조합원으로 주면 의견이나 정족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공유로 갖고 있을 때는 한 명만 오라는 얘기예요. 한 명만 와서 의결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호는 제가 공유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39조 1항 1호 그러면 공유 바로 나와야 돼요. 공유로 되어 있는 건 한 사람만 조합으로 볼 거고요. 2호 볼까요? 여러 명의 토지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때 일단 문장 끝났어요. 마침표예요. 여기까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때 같은 세대에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있으면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보겠대요. 그래서 이거 키워드를 제가 세대라고 표현할 거고요. 그래서 39조 1항 2호 그러면 세대 바로 나오셔야 돼요. 부연적인 설명 한번 봐볼게요.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부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로 보겠대요. 여기까지 무슨 뜻이냐면 같이 안 살아도 배우자와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주민등록을 달리 두고 따로 살아도 같은 세대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문장이요. 반대 얘기네요.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후에 세대를 분리했대요. 후에 세대를 분리했어도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세대를 분리해서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의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겠대요. 이혼하면 별도 세대로 보나요? 보겠네요. 19세 이상 자녀는 분가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네요. 다시 얘기하면 배우자 간에 가족이 안 되려면 이혼하라는 얘기고요.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려면 19세 이상 자녀는 분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별도 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대에 대한 개념 같이 읽어보셔야 되고요. 공유는 물건을 공유하고 있어. 한 명만 조합원을 보겠대요. 세대는 한 명만 조합원을 보겠대요. 배우자, 주민등록 달리 돼 있어도 상관없대요. 같은 세대로 보겠대요. 자녀도 19세 미만은 세대 분리 인정 안 해주겠대요. 19세 이상은 세대 분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호 볼까요? 조합 설립 인가 가로 건너뛸게요.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서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예요. 그래서 이걸 키워드로 여러 개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에는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보겠대요. 여러 번 읽어보셔야 되고요. 39조 1항 1호 공유, 1항 2호 세대, 1항 3호 여러 개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볼게요. 실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 39조 1항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문제는 엄청나게 발생할 거예요. 이건 전국이니까. 만약에 다툼이 생겼어요. 다툼이 100건이래요. 다툼이 100건이래요. 어떤 다툼이 제일 많을까요? 어떤 다툼이 제일 많을까요? 네? 95건은 이거예요. 이거 1개, 이거 4개예요. 무조건 다 이거 갖고 싸워요.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수긍을 해요. 조합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택 공급이 따라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 하나를 5명이 공유로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5명한테 집 하나씩 받을 생각은 안 할 거잖아요. 집 하나 주면 5명이 공유로 가지면 되겠죠.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의결할 때 한 명만 와, 한 명만 의결해. 이거는 거의 문제가 안 생겨요. 세대 문제 안 생겨요. 왜요? 세대 분리를 할 수 있으니까. 부부간에는 욕심을 안 부리거든요. 세대는 자녀는 분리하면 되니까. 조합원 안 돼도 상관없어요. 자녀명으로 집 주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목적은 조합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집을 받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제가 첫 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합원이 아니에요. 집을 받을 수 있어요. 조합원이에요. 집을 받을 수 없어요.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조합원인데 집 안 주면 난리 나겠죠. 얘가 문제예요.
조합원은 나 조합원 해봤자 뭐해? 집만 주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요건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조합원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집만 주면 돼. 조합원과 주택공급은 달라요. 집은 누구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토지동 소유자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조합원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집을 줄 수가 있어요.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얘예요. 여러 개 갖고 전국적으로 다툼이 생겨요. 100건 중에 95건이 이거예요. 요거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 해볼게요. 공유로 갖고 있어요. 한 명만 조합원이 돼요. 공유로 집 하나 줄 거예요. 문제 없어요. 세대래요. 부부간에 하나씩 갖고 있는데 각각 안 준다는 거 알아요. 세대는 독립하면 돼요.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같은 구역이에요. 부모가 집 한 개 갖고 있어요. 자녀가 집 한 개 갖고 있어요. 조합 설립이 돼버렸네요. 조합 설립 됐어요. 자녀가 25살이래요. 나가버렸어요. 같이 살고 있다가 집은 하나씩 갖고 있다가 얘가 분가를 해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조합원이 돼야 한대요. 조합 설립한 구역에 부모와 자녀가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 조합원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19세 이상은 나가도 된다고 인정해준다고 그랬죠? 25살이니까 얘가 분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분가한 자녀도 조합원이 돼야 한대요.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대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항 2호. 여러 명의 토지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때 문자 끝났어요. 1세대에 속하면 조합원 한 명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주소 딸리 돼 있어도 같은 세대라는 얘기고요.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도 주소 따로 둬도 같은 세대란 얘기예요.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 소유자가 언제 이후에?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 설립 이전에 나갔으면 논점이 될 여지가 없고요. 조합 설립 이후에 세대 분리했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간은 이혼 안 했으면 별도 세대로 인정 안 해줄 거고요. 19세 이상의 자녀는 인정해줘요. 19세 이상의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그죠? 제외하고는 결과적으로 문장을 도치로 써서 그래 해준다는 얘기예요. 다시 차분히 보세요. 이혼하면 인정해줄 거야. 19세 이상 자녀는 인정해줄 거야. 이거 제외하면 인정을 안 해줄 거야. 이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20살, 5살 자녀가 집이 하나 있었네요. 부모도 집이 있었어요. 같은 구역에 있다가 조합 설립된 다음에 자녀가 독립해버렸어요. 그러면 부모, 자녀 각각 조합원이 되나요? 문장 한번 읽어보고 어떤 느낌 오세요? 각각 조합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